반갑습니다.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와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답변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을왕리 사건에 있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문제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도 형법 총칙상의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은 형법 제32조 종범의 규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써있죠. 종범의 형은 정범, 그러니까 음주운전자를 정범이라고 하고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채널 A 뉴스에 따르면 이 방조에 대한 행위 태양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제 방조범이 성립이 되는지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그걸 좀 소개를 할게요. 음주를 한 걸 알고도 차 열쇠를 줬거나 음주를 권유, 독려한 뒤 동승했거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했거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제공하면 입건될 수 있다. 뉴스를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조행위를 해야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 실무상에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동승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해요.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제공하면 입건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잖아요. 애가 음주운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죠? 사실 그래요. 경찰 간의 재량에 의해서 방조범이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여기 이제 뉴스에 보면은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위성이 있어야 적용이 된다라고 써 있는데 실무상에는 사실 그렇지 않고요.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입건을 못해요.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탔는데 소위 꽐라가 된 거죠. 정신이 없어. 깨어나고 보니까 경찰관이 와가지고 조사하고 있고 난 뒷좌석에 이렇게 자고 있고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군가 이런 일이 있다면은 방조범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수로 잘못한 것도 과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조의 처벌 규정에는 과실범 처벌은 못해요. 고의가 내포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되겠죠. 괜히 또 제가 이거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방조범 처벌에 대한 실무상 처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채널 A 뉴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망님은 방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 참고하세요. 열개님 단순음주 삼진아웃 2007년, 2014년, 2020년 좀 텀이 있죠. 거의 7년 단위로 적발되신 것 같아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아마 높죠. 삼진아웃이니까. 그러나 이제 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구속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있어요. 없진 않아요.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요. 변호사님들마다 좀 다른데 경찰 조사 비용 따로 받고 그 다음에 검찰 비용 따로 받고 1심 법원 비용 따로 받는 변호사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 첫 번째 수사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1심까지 이걸 통으로 해가지고 받는 분도 있어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 조사부터 끝까지 같이 해주시는 변호사가 좀 낫겠죠.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삼진 아웃이고 법무사나 행정사는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돼요. 담바머의리님 여기서 이제 행정사를 선임하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행정사님 선임하신 것 같아요. 저희 의뢰인 중에는 이분이 안 계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0.288 나왔고 변호사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선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써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가능하시다면 선임하시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좀 높긴 높아요. 0.288이면은 이번 주에 상담한 분들 중에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인천 K5님 6번 정도 기계 바꾸고 해서 이제 불었고 마지막에 0.053 나왔습니다. 벌금 같은 경우에 이제 경찰관분이 100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윤창호법 이전이죠. 경찰분들도 좀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친구하고 형님 중에도 경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찰관님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경찰관이 벌금 얼마라고 얘기했는데요 라고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뻥 줄 때가 많아요. 저게 한 10년 전 벌금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의뢰인들이 믿어주시면 좋은데 또 안 믿어줘요. 경찰 말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또 법전 찾아가고
보여줍니다. 보세요.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있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때 가서 인정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잘 아시는 경찰관님도 많이 있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좀 적발하시는 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법률 같은 것들은 변경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 것들 정도는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안 걸리겠죠? 조언이니까. 결론적으로 벌금은 한 400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봉 대표님 음주 대물 사고 이진아웃 2011년도에 한 번 있고요. 2020년도에 사고가 있습니다. 두 번 다 사고가 있으면은 면허 취소 3년입니다. 3년. 구약식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요? 둘 다 사고가 있기 때문에 구공판 가랑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높다고 보고요. 공기업에 취업 중인데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떨구시려면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전문성 있는 아니면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랑 알아보세요. 음주 2에 6C5님 17년경에 한 번, 그 다음에 20년도에 한 번, 5년 안에 2번이고요. 일단 아마도 그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단기 실형의 확률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경제적 상황이 되면은 변호사님을 선임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은 혼자서라도 뭐 의견서 내든지 반성문 내든지 제출하시면은 웬만해서는 감옥은 안 갈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긴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며칠째 날밤님 음주 2회 2004년도에 한 번, 그리고 이번 9월 4일날 0.21 감옥 갈 것 같진 않아요. 형사상으로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초범이란 말이에요. 초범이고 농도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감옥에 가진 않을 것 같다. 까치 발바닥님 하루에 이진아웃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루에 2번 적발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한 번 적발되고 경찰관이 원래는 차 키를 뺐든지 자동차를 압수해 가야 되는데 대리운전을 불러가지고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건이에요. 한 건 한 건이 달라요. 그래서 하루에 2번 걸리면 보통 가중처벌이 많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도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긴장은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같은 거는 무조건 병합이 됩니다. 하루에 2건이 걸렸기 때문에 이건 병합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할 겁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초범 0.2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오겠죠? 대물 피해 정도 있는데 일단 이제 벌금이 나온다면 10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구공판 가서 집행유예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깨방 정언니님 주차장 내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10년은 더 지났지만 2차례 음주 정지가 있고 그러니까 3번째란 얘기 같은데 과거 전력이 좀 오래됐다면은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아무래도 이제 구공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고 측정 거부니까 일단 거기서 감옥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측정 거부 자체가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변호사 선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내부에서 적발되는 경우에 측정 거부 때문에 형사처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있냐 없냐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정확하게 행정처분에 있어서 측정 거부도 적용이 안 돼야 맞아요. 왜냐하면 측정 거부도 결국에 음주운전의 한 범위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야 맞아요. 그래서 실제 이것도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냥 측정 거부인데 취소해버린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신길동이님 음주운전 초범 0.180, 0.230 나왔는데 보험 처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은 이제 농도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벌금형으로 끝날지는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인사피해가 없다면 면책금 100만 원을 내시면은 이제 그걸로 대물 처리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벌금형 여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영상 보시면은 중앙일보 기사 있으니까 한번 꼭 참고해보세요. 자, 원희님 2007년, 2014년, 2020년 집행유예가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단기 실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또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시기를 바라고 최소 변호사님들을 3분에서 4분 정도는 좀 비교를 해보시고 못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공을 해드립니다. 다만 제가 특정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꼭 유념해 두십시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 카페에 Q&A 게시판에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댓글로 답변을 달고 있지만 영상에 나오는 답변들은 그 중에 추려서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은 반드시 달아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언제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